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주환 교수입니다. 강의의 패턴을 조금 새로운 각도로 좀 잡아봐서 테마를 잡았습니다. 인허가 완결판이라고 강의의 패턴을 잡았는데 의외로 저기 보니까 접수율이 높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별로 못하다 보니까 시중에 잘 안 팔려요. 근데 적극적인 홍보할 때 조금 원하는 들 많은 다 하는데 오늘은 이건 광고하기도 전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보는 거 보니까 인허가 완결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 강의 듣는 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이게 호소력이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인허가 완결판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 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 목적이 있고 법 목적에 따른 인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담당 부서 공무원들도 민원인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거에 따라 이건 인허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민원인이 그 땅을 매입해서 인허가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이제 그 사무실에 난리가 납니다. 담당 공무원과 이 민원인이 싸움이 나요. 야, 이 호루 새끼야. 네가 이 자리에서 네가 된다고 했잖아. 나 그 말 믿고 여기다 지금 7억 투자했는데 네가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응? 너 어떡할 거야? 이거 그냥 안 둘 거야. 별 쌍욕을 다 해요. 저는 그런 현장을 옆에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1번, 그 공무원이 상대방 갖고 장난쳤다. 2번, 그 공무원이 법을 잘 모른다. 3번, 그 공무원은 정확히 답변했다. 뭐가 답일까요? 다 답이 아닌 것 같죠. 말도 안 되잖아요. 정확히 답변했다면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인허가에 대한 얘기가 일목적, 일인허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토지를 이 A라는 사람이 뭔가 인허가를 받아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치고 들어오게 되는 각종의 인허가들이 치고 들어오면 이 인허가들은 이 내부에서 융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담당 공무원은 내 기준에서 따져보면 요거는 문제가 없어 오케이 했는데 타 부서에서 우리 기준으로 따지니까 너는 이거 안 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목적의 일 인허가로만 딱 끝난다면 그러니까 누가 이 땅을 사서 집 지려면 법은 딱 하나야. 그 법에 따라 이거 되면 돼.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진리예요. 다 돼요. 그런데 일 목적의 수 인허가 일이 아니라 여러 개 보통 경우에 따라 6개에서 8개까지의 인허가가 복합적으로 나가요. 그러면 복합적으로 나가게 되면 복합적인 인허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모습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기준을 따지고 그건 네 영역이야. 이건 내 영역이야. 이렇게 돼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그 당시에 그렇게 가는 것도 헷갈리는데 요즘은 더 헷갈립니다. 왜 그러냐? 저쪽에는 인허가 기관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인허가에 대한 얘기에 뭐를 해달라고 하냐면 당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테크 교육을 해달라는 의뢰를 들어서 갔는데 그래서 내가 뭘 강의하면 좋겠습니까? 설문조사해서 그걸 받아봤더니 쭉 온 것들 중에서 깜짝 놀랄 얘기가 나와요. 그쪽에서 그 담당 부서 주무관들이 우리 인허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해주세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농림수산부에 가서 재테크 교육을 할 때 농림부 수산부 직원들이 쭉 앉아있는데 강의할 때 농지 전용의 허가 기준에 대해서 강의해 주세요 이러면 좀 황당합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세무사가 국세청 직원들 앉혀놓고 강의해 달라고 할 때 이제 일반적인 재테크 강의해 주려고 할 때 무슨 국세징수법에 대한 거 이것도 황당하잖아요. 제 얘기 뭔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드려볼게요.
법은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행위제한을 해요. 그러면 행위제한에 대해서 행위제한에 대한 인허가 기준을 두고 그거를 공부시킨 담당 공무원들이 그 법규에 맞춰서 인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야, 고등학교 친구가 모처럼 온 거예요. 아, 오래간만이다. 뭐야? 이렇게라고 아버님 돌아가신다. 장사하는데 여기다 이걸 좀 지어야 돼. 네가 이거 담당가니까 너무 반갑다. 난 도와줘. 걱정 마. 내가 다 해줄게. 그거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암만 내 친구가 왔다 해도 법의 기준에 맞으면 해주는 거고 법 기준에 안 맞으면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거죠. 공무원 입장에서 황당합니다. 그래, 내가 철저히 내 기준에 맞춰서 해주고 안 해주고인데 만약에 딱 와서 해주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되면 이 이유가 우리 부서는 이것만 보는데 이쪽 부서 때문에 이게 안 됐다면 네가 그 부서에 안 간 거 네 책임이다. 가봐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 부서에 가니까 그거는 우리 법 목적이 이거에서 안 돼. 이래가지고 안 돼요. 그럼 이쪽 공무원은 질책사유가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야, 그건 네가 저쪽 부서 가서 안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부서는 문제 없어. 내 기준 다 맞아. 네가 거기 안 물어본 거야. 이것만 해도 이쪽 A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그러면 음향 지금 저 혹시 진동 소리 잡히나요? 공사 소리? 약하게 잡혀요. 예. 우리 건물 지하에 원래 휘트니스 센터가 있었는데 나갔어요. 나가고 뭐가 들어오냐면 빠진 고장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 중에서 좀 시끄러운데 뻥깡거리고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저 공사 끝나고 찍으려면 저 공사가 일주일 한다니까 강의가 찍을 시간이 없어서 미리 찍습니다. 이해는 해주시고. 예. 자, 그러면 얘기를 다시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인허가 기준이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으면 그 영역들로 자기 영역에 대한 얘기만 따지는 거고 우리는 오케이였다. 저쪽에서 노은한 거니까 그쪽에 안 가본 네 잘못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강의할 때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개의 법이 목적이 있고 이 법 목적에 따라서 이 법 목적에 따라 인허가가 있으니까 이럴 땐 여기 가서 이거 물어보고 저럴 땐 저 부서에 가서 저거 물어보고 요럴 땐 요 부서에 가서 요거 물어보고 요런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강의를 그동안 쭉 하다 보니까 별로 크게 영향이 없었는데 이제 요번에 그쪽 부서에서 전문적인 인허가 부서입니다. 우리 쪽에서 이거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 좀 해줘 할 때 거기 보니까 설문지에 뭐가 있느냐 우리 쪽에 대한 인허가 이걸로 좀 설명해달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황당했습니다. 아니 담당 부서가 본인들이 그거 하는데 그거를 강의해달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인허가 담당 부서관들이 왔다가 다 6개월 있으면 설레설레 하고 간다. 왜 그러냐? 그게 말이 안 되느냐? 이런 거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인허가대로 되면 해주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 해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사례를 쭉 제가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포커스에 초점이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이거 철자 맞아요? 내용을 잘 몰라갖고. 포커스 맞죠? 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는 이유가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딱 받아보고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됐는데 야 이거 진짜 더 복잡해지는구나. 아예 모르는 게 나은 게 낫지 어설프게 알면 사람 잡겠구나. 되게 심각성을 느끼면서 이 강의를 기획을 했어요. 여러분 인허가 안결판이라고 했는데 인허가에 대한 얘기가 그냥 기본으로 볼 때 이런 거죠. 농지가 있으면 농지 전용이 있다. 임야가 있으면 산지 전용이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있다. 건축허가 기준이 있다. 공장 입지 기준이 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도로 조명 기준이 있다. 사도 개설허가 기준이 있다. 상하수도 기준이 있다. 다 얘기를 해요. 따로따로 배우는데 이것도 단세포적인 인허가가 문제입니다. 아는 분이 강의할 때 농정과 나온 뭐 공무원이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서 이분이 막 강의하니까 엄청 업자들이 많이 들어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분 말 듣고 땅을 사는데 인허가 안 나요. 안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대요. 도 닦는 마음으로. 앞에 있는 사람도 같이 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인근에 무슨 단학소는 이런 데가 잘 됐어요. 도 닦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사람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퓨전이 등장해요. 뭐냐? 복합적인 개념이 인허가죠. 일괄 인허가, 복합 인허가,
내가 지금 개발하는 땅에 해당 사항 인허가를 뭐뭐 받아야 돼? 1, 2, 3, 4, 5, 6, 7이 있으면 이거는 1번 인허가, 3번 인허가, 5번 인허가, 6, 7번 인허가 받아야 돼. 그럼 이런 복합 인허가를 내면서 인허가 기준에 맞는 걸 다 개별적으로 봐라. 제가 이런 쪽 강의를 했어요. 협회에서도 중개 실무 들어가서 강의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들 단순 투자자 중개는 별거 아니지만 실수자 중개는 그 사람 원하는 목적이 안 될 때는 중개사고 터지면 고의과실에 대한 뭡니까? 확인설명서에 대한 배상 책임을 논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이 공부를 할 때 이런 거 복합적으로 모두 OK가 떨어져야지만 개발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인허가 완결판의 강의는 약간 여기서부터 또다시 한 템포가 업그레이드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왜 이게 이제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느냐? 정말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부터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이게 딱 이거에 대한 예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했는데 요즘 이제 뭘로 생각하면 의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돼요. 의료. 조선시대 명의들 한의사가 있으면 침과 약으로 갔다가 가서 진맥하고 이거고 저거고 다 고쳐요. 그랬는데 서양의 병원이 생기면 병의원이 생기면 이런 병의원들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피부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의들이 따로 있어서 각각의 영역으로 치료를 해요. 물론 업무적 공유는 있겠죠. 뭐냐? 아, 이 사람 피부가 안 좋아요?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쭉 진단해보니까 피부과에서 진단해보니까 이거 피부가 안 좋은 건 당신의 내장기에서 이런 게 안 좋아서 반응으로 나온 거다. 이거는 피부과에 올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치료를 해라. 내과로 보내고 이럴 수도 있죠. 충분히 동화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이 따로따로 있어서 이 사람 치료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몸이 안 좋다면은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너는 이거는 내과하고 피부과 공존되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됐었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인허가에서 복합적인 인허가가 골라서 모두 통과해야 된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게 다시 융합, 퓨전이 되는 거예요. 퓨전되는 형태가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이 얘기 해볼까요? 저희가 김포용을 받아가지고 조금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 몇 분이랑 가서 거기 가서 물건 답사하고서 횟집에 가서 회를 먹으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는 친구가 이제 그 피부과 쪽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하는 친구인데 저보고 얘기를 해요. 교수님,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군데를 좀 치료를 해봤으면 좋겠대요. 교수님. 그래서 무슨 치료를 하냐 했더니 미간, 여기 미간,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팔자주름, 그 다음에 턱. 요거를 딱 고치면 교수님이 10년 이상은 동안으로 바꿀 수가 있다. 교수님이 지금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지만 30대로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쫙 얘기를 해요. 그 친구가 나는 그래서 원래 피부과 쪽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걸 뒤늦게 명함 보고 알았는데 나는 그 친구 얘기할 때 성형외과에 가서 일하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보면 미용 쪽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의사인가가 헷갈려요. 나는 그 친구 얘기하는 걸 볼 때 분명히 성형외과구나 했는데 피부과래요. 피부과래요. 그래서 이런 피부과에서 일하면서 성형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성형외과에 가도 동종의 그런 치료가 있지만 피부과에서도 하는 거죠. 얘기를 좀 바꿔볼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산부인과에서도 안 하는 줄, 산부인과 이런 거 한다는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산부인과에서 보니까 무슨 산부인과 돼 있는데 이 사람 원장 뭐 일이 있어서 산부인과 원장이라 해서 일 때문에 갔는데 가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산부인과가 아니에요. 일단은 분만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개인 막 면접 이렇게 앞에서 이 매니저 비슷하게 여자가 와서 막 상담을 해요. 나는 일 때문에 왔는데 그냥 그 앉아서 얘기 듣다 보니까 막 상담을 해서 그냥 워낙 또 그 아가씨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쁜 얼굴 보느라고 막 해서 쭉 하다 보니 뭐 사인하고 뭐 하는데 나중에 난 원장님 뵈러 왔다 이랬는데
간판이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여기를 못 찾았던 이유가 산부인과를 한번 찾았을 텐데 간판이 어떻게 돼 있느냐? 성형 산부인과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압구정동에. 그러니까 성형과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성형외과는 있는데 산부인과는 없다는데 여기가 보니까 산부인과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형 산부인과예요. 조금 말하기 뭐하지만 여성들 이쁘게 만드는 그런 산부인과인데 가보면 거기서 얘나 모든 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가서 보니까 피부 관리 갖고 뭐하고 레이저 치료하고 뭐하고 해서 비슷해요. 이게 다시 한번 섞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료에 대한 것들이 약간 현대적인 걸로 바뀌면서 남의 또 끌려서 진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제가 이 강의를 찍을 때 그냥 농지전용화가 기준 뭐고 산지전용화가 기준 뭐고 뭐는 뭐고 이런 거 하려면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이미 기존 강의 패턴에서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약간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 강의는 뭐냐면 각각의 인허가 기준이 있어서 자기들이 두는데 시대가 바뀌고 욕구가 바뀌고 여러 가지로 바뀌다 보니까 행위 제한이 계속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행위 제한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업이 되다 보니까 얘가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이제 야 우리 목적 때문에 이걸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다른 영역에서 뭔가 하려고 보니까 거기서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용이나 건강 쪽으로 의료 쪽이 개발되고 있죠. 옛날에 의료는 아픈 사람 치료하는 처방 쪽이었는데 지금은 사전 진단과 예방 쪽이에요. 그러면 예방이나 사전 이런 쪽에 대한 거 미용 쪽이나 어떤 삶의 퀄리티를 높이는 쪽이라면 당연히 이건 어떻게 해요? 영역의 구분 없이 막 나가기 시작하니까 산부인과에서도 미용에 관련돼 해요. 왜? 임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치료하니까 이게 좋아지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이렇게 내서 치료 과정을 넣는 거죠. 피부과도 이거를 해요. 성형과도 이거를 해요. 서로 다 하니까 섞였어요. 말 그대로 이런 쪽의 그런 의료 패턴의 변화가 인허가의 패턴에도 그냥 변화가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인허가의 변화는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농지 전용에 대해서만 하는 농정과야. 전용의 기준을 쭉 정해졌는데 농정과 담당 부서의 지침이 나와서 농정과에서는 이런 거 할 때 옆에 보면 이런 유기농이나 뭐 이런 지역 특산물 뭐 하는 영농단지가 있으면 이런 용도 건축을 위한 농지 전용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건축법은 그 용도적이 계획관리적 이거 음시점 해야 되는데 그 계획관리적 바로 옆에가 유기농 대규모 영농단지, 지역 특산물 뭐 판매단지 그걸 위해서 막 대규모 영농을 집단으로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땅은 농지인데 전인데 농지 전용 하려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음식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야, 이렇게 있고 이 도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쪽이 대규모 집단 영농하는 자리고 이쪽은 그냥 계획관리적인데 이쪽 땅을 사서 딱 해서 음식점 지려니까 이게 전이고 농지전용 하려니까 전용할 때 보면 인접 영농에 피해가 된다. 그래서 농지전용 허가 기준 그리고 그 밑에 지침에서 몇만 미터 제곱 이상의 농지를 전용해서 할 때 거기가 무슨 특정한 이런 작물 준하는 이런 뭐 해당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이런 지역 특산품 판매를 위한 유기농 단지 뭐 화훼농 단지 막 이런 얘기 써 있다고요. 그럴 때는 인접에 피해를 주는 영농은 농지 전용할 때 물과 상충이 나는 이런 용도, 이런 용도의 전용은 안 된다. 하지 말아잖아.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 땅을 가지고 여러분이 건축허가민원과에 물어보니까 우리 부서의 계획관리적 이거 오케이. 개발행위허가민원과 물어보니까 우린 다 오케이. 농지 전용 허가민원과에 물어보니까 우리는 농지 전용에만 따지고 건물 짓는 거는 안 따져요. 이랬어요.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용도적에 맡겨지니까 우리는 따지지 않고 농지 전용할 때 기준만 따집니다. 공무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얘기 믿고 이 땅을 사서 음점 치려고 하니까 농지 전용 허가 민원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농지 전용 허가 기준만 따지니까 나는 건물 짓는 거 안 따져요. 근데 농지 전용 시에 이런 규제의 농업적 보호 정책에 같은 물을 동일 수급권에서 물을 쓰는 공급받는 그런 라인에 물을 쓰고 버릴 때 이 농무 옆에 있는 물이 오염되니까
농지 전용에서 이런 건축물의 건축 요러요러한 용도는 안 해줍니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안 되죠. 자, 이 강의를 듣는 분은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투자를 위해 듣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중개업을 위해서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두 분 다 중요한 얘기죠. 같은 계획관리자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농지전용의 기준 지침에 대한 게 안 맞으면 이 땅은 계획관리래도 무늬만 계획관리예요. 피해를 주는 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생산관리에서 짓는 거나 질까 딴 거는 못 짓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인허가 완결판에 대한 얘기를 내가 드는 이유는 이게 지금 막 윤복화돼서 섞여버리는 거예요. 얘가 준 기준, 얘가 준 기준 다 돼요. 얘 기준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 것만 따지는데 얘가 내부적인 걸 따져보면 1번과 2번에 대한 3번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당의 개발 부지에서 5번 영역이 자기 걸 따지면서 이걸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본강에 들어가 보면 이런 걸 배워요. 각종 인허가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의 땅을 개발할 때 개발행 인허가 기준, 농지 전용 기준, 산지 전용 기준, 건축허가 기준, 또 건물을 짓게 될 때 물을 쓰고 버리게 되는 관련 인허가 기준, 그 다음에 길이 부족하다면 길 열기 하게 되는 기준 이런 걸 배워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뭐 이런 걸 배우게 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때 개별적인 얘기도 중요합니다만 개별적 문구를 잘 보다 보면 이 문구가 저쪽 기준에 대해서 이 문구랑 두 개가 딱 상충이 나면 새로운 얘기가 나와요. 마치 우리가 열었을 때 초등학교 때 이거 많이 배웠죠? 빨간색이랑 예를 들어서 녹색이랑 있을 때 두 개 색이 이렇게 있으면 따로따로 빨강 녹색인데 같은 자리에다 두 개를 칠하면 색이 중화되면서 색깔이 변하면서 새로운 색이 나오잖아요. 규정에는 없는데 없는 규정에 왜 이런 행위자를 봤습니까? 이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 공무원도 대답을 못해요. 왜? 각자 자기 부서 얘기니까. 저는 알죠. 왜? 양쪽을 다 보니까.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그거 좀 가르쳐달라고 한 거예요. 이번에 와서. 우리 규정은 이게 있는데 이게 다른 규정 만날 때 우리 규정이 융합되면 어떻게 규정이 튀는 거냐. 이걸 좀 알려달라 이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 못 봤거든요. 저도. 저만 알아요. 제가 아는 건 제가 아니까 아는데 뭐 엄청나게 다대한 사람도 있어도 자기도 그거 몰라요. 인허가 담당 공무원한테도 상의해보고 안 되니까 나한테 전화 오죠? 그럼 제가 얘기할 때 그 건은 이렇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면은 아 참 그러네요. 교수님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그럼 나한테 그거까지 그분이 궁금할 필요 없고 그게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제법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부동산의 실체적 최종 마무리 단계를 모르니까 누가 무슨 얘기하면 요거 되면 오케이 그건 돼. 내 그 부서에 있었어. 그 부서에 있는 담당 공무원도 지금 이제 민원이 사고 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무원은 안 다칩니다. 하지만 자꾸 소리치고 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걸 우리도 알고 싶다. 궁금해하니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한 거죠. 그래서 너네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도로조명 내줄 때 니네 기준 맞다고 난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반대쪽 토지용에 나머지 법규가 융화될 때 이런 거 나온다. 한 서너 가지 얘기해 주니까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아, 그럼 너희들이 내줄 때 이건 도로조명 난다 내주되 그런 상담할 때 우리는 내주는데 그쪽 토지가 이런 기능과 이런 약점이 있어서 조명 내도 이건 이런 쪽 개발할 때 이 부분은 네가 풀어야 된다는 어느 정도 언지는 주면서 해줘야 된다. 몇 가지를 얘기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깜짝 놀라고 뒤집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융화가 되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법과 이 법과 서로 맞추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이 막 새로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니 도대체 어느 법에 이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 법 법문이. 근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A법과 B법이 딱 만나서 두 개의 요구사항을 맞추려면 그 조건을 맞추는 범주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A법, B법 따로도 알았지만 그 법 두 개가 딱 융화돼서 나오게 될 때 현실적인 이런 조건의 컨디션을 맞추는 토지여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허가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걸 생각 못하니까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 토지에 관련돼서 인허가를 낼 수 있는 건 뭐고 인허가 나게 되면 이후로 이 땅이 인허가 난 거에 대한 것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에 정도권에 대한 어떤 주기적인 복원에 대한 인허가를 또 해야 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한 번 나고 영구적 인허가가 있어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인 반복에 따라 다시 관공서랑 협의해야 되는 인허가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딱 인허가가 났을 때
이 토지만이 아니라 주변에는 인허가가 주변에 다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총체적으로 어떤 전반적인 얘기에 대한 걸 보는 방법,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에 대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좋은 강의니까 꼭 들어주시기 바라고, 이 경우의 변수를 생각해 볼게요. 하나의 토지에 아마 14개의 인허가가 나야 되는데 14개 인허가 중에 서너 개를 뽑아서 이제 그걸 내야 되는데, 이 서너 개가 컨벤션을 이루다 보면 경우의 변수 조합에서 굉장히 복잡한 조합이 나와요. 그럼 이럴 때 이게 모든 법이 다 오케이 떨어졌는데 막상 딱 들이다 보니까 인허가 한 6개를 받는 것들이 조합을 이루다 보니까 마지막 거에서 딱 최종적 결론, 그러면 안 되네, 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담당 공무원도 다 벙찌죠. 우리는데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종합적으로 다 오케이 했는데 융합되는 과정에서 이 조건 저 조건, 그러면 그 조건부로 오케이 하면 우리 쪽 조건에서는 안 맞네? 그럼 우리 안 돼. 이러니까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강의를 제가 이번에 기획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물론 저는 오랫동안 인허가나 이런 쪽을 보다 보니까, 공법을 공부하고 보다 보니까 이걸 그냥 피부로 느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해볼까요? 격투기 도장에 가보면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꺾고 이런 거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한 4, 5년 운동한 친구가 상대방이랑 싸울 때 내가 배웠던 공격과 방어 기술을 공식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융합되어 오는 그거에 맞춰서 나도 어떻게 해요? 감각적으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어떤 공식화되어 있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 해볼까요? 축구장에 감독이 있어요. 이 감독이 엄청나게 막 우리나라 4강까지 올린 사람이 있고, 지금 또 저 거지 같은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감독이 가서 막 그 나라 엄청 올려가지고 막 뜨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감독복 12명을 딱 복사해서 12명 축구하면 꼴찌합니다. 못해요. 그러니 감독은 뭐가 있느냐? 응용의 변수를 아는 거예요. 각각의 개런티와 이 사람에 대한 달란트를 다 보고 이런 얘기를 쭉 조합해보고 선수 능력을 배치해봐서 어느 선수를 어느 데에다 배치했을 때 좋은 경기가 된다는 배열의 법칙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허가에 대한 거,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농지 전용 허가 기준, 막 토지 강의 들어가면 농지 전용 허가 기준 뭐다, 산지 전용 허가 기준 뭐다 쫙 얘기합니다. 그러나 개발의 기준은 뭐다 막 쫙 얘기해요. 그렇게 배우면 뭐하냐고요. 하나의 토지에 나오는 거는 공시가 나오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해볼까요? 우리 태권도 볼 때 이렇게 치면 이렇게 막아 배웠어요. 그거 계속 연습했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치면 막을 것만 준비하는데 얘는 이렇게 한쪽 이렇게 치면 난 배운 게 없어, 이 말밖에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토지에 대한 개발은 개발하게 될 때 여러 개의 법 목적이 쭉 나오면 그 목적이 이제 맞는 적용 법규들의 인허가를 다 받게 될 때 그 추리는 방법, 그럼 그 인허가를 또 따져보면 강무소에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방법, 답변 받으면 답변 받은 데이터가 4개 부서에서 들어왔을 때 그거를 융합해서 딱 해석해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건은 이렇게 되니까 이 건은 이렇게 된다,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 이 얘기를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내가 토지에 대한 정말 전문가죠. 솔직히 강의하는 분들 보면 내가 이게 일부러 보는 건 아닌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다른 데 토지 강의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어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했대요. 그 말 듣고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래서 했는데 안 되니까, 되면은 안 물어봐요. 10명 중에 8은 안 물어봐요. 안 되면 저한테 이제 찾았자 누가 제일 이주환한테 물어봐라, 그 말이 아는 사람도 아니까 물어보잖아요. 오면 그 사람한테 얘기 듣고 이제 요즘 나도 약어서 그냥 대답 안 합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디서 듣다 왔나요? 물어봐요. 들었대요. 여기저기 들었대요. 이 건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자문한 바 누굽니까? 하면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제 될 수 있으면 그 사람 누구 관리했다면 그 사람한테 내가 부딪힐까 봐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게 아닌 경우는 딱 보고 이 건에 대해서 그럼 당신이 이거 해서 물어본 내용을 쭉 취합해 보면 담당 공무원은 자기 거에 대한 요구까지만 얘기되어 있지만 나머지 것이 딱 응용된 거 보니까 이 건은 이것과 1번 인허가와 5번 인허가에 대한 기준에서 이런 조건이 맞았지만 한쪽으로 맞추면 이 땅이 맞히지만 둘 다 맞추려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결론이 안 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하던 하세요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던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되면 둘이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많습니다.
뭐 더 얘기할 것도 많아요. 본강의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건데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이 땅에다 뭘 짓느냐? 짓는데요. 그래서 돼요. 오케이. 그래서 공원 녹지가 가서 물어보니까 오케이. 여기는 산지조정 된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물어보니까 도로 조명 오케이 된대요. 그래서 요번에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는 여기다가 공인용 산지 짓겠다. 이제 공인용 산지가 있고 일부가, 그 다음에 임업용 산지가 일부 있고 준보전 산지가 일부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다 요양병원을 짓겠다. 부지를 했는데 보니까 이만큼은 공인용 산지고 여기서 이만큼이 임업용 산지고 여기는 준보전 산지고 용도적은 잘 보니까 이쪽은 농림지역이고 이쪽은 뭐가 있냐면 뭐 보전관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건축법상 따져보니까 건축허가 기준 요 땅에는 의료시설 지을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이게 이제 국도옆이어서 도로 조정 받아서 의료시설 지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의료시설 지을 수 있어. 여기도 오케이. 산지 전용에 관한 얘기도 보니까 공원녹지가에서 이건 지을 수 있어. 오케이. 다 오케이. 오케이. 만사 오케이.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전용을 해서 딱 받으려고 보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려면 더럽게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인허가 완결판이라는 게 이래서 필요한 게, 이게 융합됐을 때 어떤 구조가 나오는가, 현장에 대해서 딱 보니까 도로 조명허가 민원과에서 국도관리청에서 조명허가 오케이 났죠?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이쪽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법제가 있어가지고 도로 조명에 대해서 이 조명을 받아서 감속도로, 가속도를 쭉 내다 보니까 감속도로, 가속도로가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에 진입로가 돼, 이쪽으로는 진입로를 못 넣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이 수업 들으셔야죠. 도로 조명하기 좀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쪽에 와서 딱 내주면 이쪽에서 보니까 산지 전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공원 녹지가의 산지 전용은 준보전 산지의 주력으로 임업용 산지가 된 거고 한 거고, 도로 조명가는 도로 조명에 대한 얘기를 따져볼 때 어쨌거나 나니까 난다고 해서 한 거고, 근데 둘이 벌써 뭔가 짝짝이로 언밸런스가 간 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임업용 산지에서는 물어보는 거죠. 임업용 산지에서는 의료시설 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서 짓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개발행위허가 민원과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산지 전용 되는가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이상하게 여기만 어떻게 해요? 임목의 축적이 높은 거예요. 임업용 산지에서.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미안하지만 나무가 적은 이쪽으로는 이렇게 개발되지만 이 부분은 나무가 많아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죠. 다 각각의 인허가가 오케이 했는데 인허가 기준이 도로 조명은 이쪽으로만 떨어지는 거고, 건축허가에 대해서 의료시설 진 건 얘랑 얘만 되는 거고, 개발행위허가 민원과에서는 여기만 빼고 다 되는 거고, 공원녹지가는 공인용 산지는 안 되지만 임업용과 준보전은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각각의 요구하는 기준들이 다 있어서 그런 조건에서는 되니까 된다고 한 건데, 된다고 하는 거에 되니까 된다는 걸 모아보니까 맞춰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땅 산 사람이 공원녹지가에 가서 물어볼 때 된다고 하고 그것만 보고 산 사람은 공원녹지가에서 깽판 치는 거고, 야 인마 네가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돼 이 자식아, 나 이거 지금 땅 사니까 얼마 들었는데. 건축허가 민원과 물어봐서 거기서 된다고 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만 큰 소리 치는 거고, 공무는 다 되니까 우리 기준은 맞아요, 우리 기준 맞아요 하는 거죠. 그럼 기준 맞으면 맞다는 기준 전제 조건을 맞춘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융합시켜 놓고 가부간의 결정 여부를 판독하지 않은 이 사람의 문제죠. 공무원들은 전혀 안 다쳐요, 소송해도. 결국 뭡니까? 내가 예전에 배울 때는 한 군데 물어보고 인허가로 물어보고 했다, 안 되면 타 인허가 때문에 안 됐다,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다치는 적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게 다 극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개 인허가가 있다. 여러 개 인허가 벌써 네 군데 다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된다고 했어요. 땅 사는데 안 되죠. 안 되는 이유? 각각의 조건들이 배열 상태가 달라요. 그럼 배열을 딱 일치시켜 놓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오케이 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지금 마음 아파요. 엄청나게 많은 상담을 합니다. 자, 얘기해 볼까요? 저는 압니다. 우리 연예인들이요. 제 수업 듣고 돈 많이 벌었다는 게 있어요. 자기들끼리 떠들어요. 근데 돈 많이 벌었다는데 그게 나한테 수업 듣고 배웠다 이런 얘기는 안 떠들어요. 나 그거 압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한테 언제 전화 오느냐? 일 생기면 전화 와요. 선생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죠? 그럼 그 얘기를 갖다가 쭉 조사하고 정리하고 보면 내용인즉슨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다른 거가 페이크가 아니라 여기는 이게 두 개가 꼬인 게 딱 두 개가 포인트가 꼬였다. 도로조명호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는 점용허가 난다고 했을 텐데 점용허가 나는 부분이 이쪽이고 공교롭게 점용허가 나는 부분에 대한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의 임업용 산지인데 임업용 산지에는 의료소를 지니까 문제 없잖아요. 또 공부하니까 그 말도 물어봐요. 근데 내가 지금 네이버나 다음 지도를 보니까 이쪽에 나무가 너무 밀집되어 있다. 도로변에 이상하게 좀 나무를 많이 심은 것 같고 이쪽은 경사지니까 나무를 별로 안 심은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한 것에 개발행위허가 기준 좀 물어봐라. 그러니까 공원녹지가는 문제 없던데 개발행위허가 기준 여기는 안 되네. 딱 그런 거야. 그럼 안 된다고 했어야죠. 개발행위허가 민원가는 네가 언제 여기만 물어봤느냐. 이 전체를 물어볼 때 일부는 빼지만 나머지는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된다고 얘기를 한다. 우리가 줄 때 얘기하지 않았느냐. 전체 면적 3,600 중에서 약 2,000평 정도 이 부분은 확실한데 나머지는 좀 봐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 그 안 되는 부분도 있었던 얘기했고 그게 공교롭게 이 자리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딱 꼬인 거니까 다 되고 서로 돼도 마지막에 융합점에서 딱 비토가 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강의가 이게 실무예요. 진짜 실무는 이게 실무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 있어요. 중개업하는 분 중에 모르면 토목설계사무소 가서 물어보죠. 일단 첫 번째 토목설계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걔들은 된다고 해요. 일단 그래야지 일이 수임 받으니까.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네 어떡하지 이러면 끝이에요. 법적 책임은 여러분들 최종 매수자나 중개한 여러분들이 독박을 써야 돼요. 두 번째는 토목설계사무소에 물어보면 그렇게 의존도를 높일 수가 없는 이유가 여러분 토목설계사무소 가보세요. 건축설계사무소 다 대여예요. 대여. 그래서 소장이라고 대표하는 사람은 자격증 아무것도 없고 아는 사람 거 빌려갖고 얘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관공서 사람이랑 맨날 술 먹고 로비하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고 안 되는 것도 된다고 해놓고 안 되면 뭐 나 몰라 이러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토목설계사무소에 물어보면 진짜 좋은 물건이다. 설계사무소가 이거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 떨궈내고 자기 아는 쪽으로 연락 와서 이거 하시죠. 떨궈내는 거 봤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설마 하는데 내가 아는 토목설계사무소가 그거 많이 해요. 대표님 이만저만해서 누가 이런 거 했는데 일단 내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은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상대방한테 정념이 떨어지게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니까 요거 대표님 해보시죠. 진짜 돈 돼요. 이런 전화 가끔 받아요. 물론 내가 그걸 거는 업세트를 안 하지만 그 순간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제대로 못 배운 개업공인중개사나 제대로 못 본 투자자들은 그런데 좋은 땅 갖다 물어보다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토목설계사무소들도 그러면 실력 있다 하는 애들도 어디까지는 하느냐? 기본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복합적인 여기까지는 해요. 다만 그게 융합돼서 최종 결과 나올 때는 설계하다 보면 나중에 인허가 내다 부서변이나 결별되면 이게 안 맞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된다.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의 학습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할 거니까 아주 좋은 강의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는 돈 안 벌어도 돼. 이런 분은 안 보셔도 돼요. 아우 나는 저런 거 안 하고 쉬운 걸로만 돈 벌래. 이런 분들은 보세요. 아니면 토지 투자 말든가. 왜? 두세 개 투자해서 그냥 대충 이런 거 몰라도 투자해서 벌 수는 있지만 이런 게 작용되는 거 하나 딱 엮여버리면 두세 개 번 게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토지를 투자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은 안 들어도 되겠지만 돈 벌겠다. 나는 토지 투자해서 돈 벌 생각이 있다는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허가 완결편에 대한 어떤 공개 인트로 강의를 마치고 제가 남은 시간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런 인허가 받게 되는 여러 개 땅을 조사했던 자료, 우리 쪽에서 트레이닝 받아서 이런 거 땅을 조사시킬 때 그 직원이 보낸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할게요. 이걸 보면 그 친구들은 지금 같지 않아요. 지금은 노동법이 문제 다
하여튼 이 노동법 망할 정부가 다 잘못 만들어놔서 큰일 났습니다. 일은 안 하고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 친구들은 배운다는 것 때문에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9시 전까지 딱 브리핑 끝나면 9시부터 광고서 전화 끝나고 낮에 막 현장 다니고 다 가고 저녁에 딱 6시에 모이면 다시 모여서 저녁 9시까지 쭉 브리핑하고 이렇게 일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언제냐? 2010년대 제가 회사 만들었을 때 2011, 12, 13, 14년도까지 그때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할 때가 회사 성과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 친구들이 딱 들어와서 4개월만 했었던 보고서를 제가 몇 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보면 여러분이 이게 이 정도 되는구나 느낄 거예요. 푸시하고 노력할 때 그 친구들의 어떤 업무 성과도에 대한 거는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단시간에 된 게 아니거든요. 예, 물론 이 동영상 보는 친구 중엔 그거 보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자료 옮겨서 제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